내 상가에서 당장 나가. 뭘 그렇게 미적거려? 짐 싸서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갈게요. 제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시누이는 벌써 가게를 둘러보며 어디를 고칠지 가늠하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 쫓겨나는데 제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왜였을까요? 새벽 5시, 아직 거리에 불빛 하나 없는 시간에 저는 늘 그 상가 셔터 앞에 가장 먼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열쇠꾸러미. 13년을 매일 쥐었더니 손잡이가 다 닳아 반들반들해진 제 손때가 묻은 물건이었죠. 철컥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가스불을 점검하고 육수를 안치고 그 모든 게 끝나야 비로소 가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돌았어요. 그렇게 13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제가 몸살이나 끙끙 앓던 날에도 그 셔터를 올릴 사람은 늘 저 하나였죠. 아침 10시쯤 되면 시어머니가 곱게 화장을 하고 가게에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은 좀 하지. 손이 야무져서 내가 데리고 있는 거야. 데리고 있는 거라.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을 후비던지요. 13년간 이 가게를 일으킨 손은 제 손인데 저는 늘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음식 맛있다 칭찬하면 시어머니가 받았고 어쩌다 간이 안 맞으면 그건 제 몫이었죠. 남편은요? 가게 일엔 손도 안 댔어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동안 그이는 홀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봤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 많은데 좀 거들지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하라잖아. 괜히 나섰다가 또 뭐라 하셔.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도마질을 하는데 칼끝이 자꾸 흐려지더군요. 눈물이 차오른 걸 손등으로 쓱 닦고 또 묵묵히 팔을 썰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했어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왜 참고 사느냐고, 답답하지도 않냐고.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속으로만 이렇게 되뇌이면서요. 참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요. 저는 13년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 무시도, 그 서름도 단 한 번도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13년 전 그 셔터를 처음 올리던 바로 그날부터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평생 친정도 없이 자란 제가 무슨 수로 그런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걸까요? 봄이 오면서 동네 분위기가 묘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일대가 곧 재개발된다며? 상가 권리금이 부르는 게 값이래. 손님들이 주고받는 그 말에 제일 먼저 눈빛이 달라진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부동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다녔고 시누이가 가게에 드나드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전 알았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13년간 사람 마음 읽는 데는 이골이 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일 대낮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그릇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가게로 오셨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을 제 앞에 탁 내려놓더군요. 이제 이 가게는 우리 딸이 맡을 거다. 너는 그만 손 떼. 어머니, 그게 무슨...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어차피 내 상가 내 가게야.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옳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나이도 있으신데. 쉬라는 말이 그렇게 칼처럼 들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부엌 길은 손도 안 대도
이 순간만큼은 한마디쯤 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13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이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엄마가 정하신 일이잖아. 내가 뭘 어째.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릴 정도로요. 내 상가에서 당장 나가. 뭘 그렇게 미적거려? 짐 싸서 나가라고. 계약서가 제 가슴팍에 던져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13년 세월보다 가볍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절 봤습니다. 저 며느리가 울며 매달리겠지. 억울하다 소리치겠지. 다들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13년간 제 손에서 떠난 적 없던 그 낡은 열쇠 꾸러미를 조리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철그렁 하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갈게요. 제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시누이는 벌써 가게를 둘러보며 어디를 고칠지 가늠하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짐을 쌌습니다. 13년을 산 집인데 막상 제 것이라 부를 만한 집은 박스 2-3개가 전부더군요. 옷가지 몇 벌, 손때 묻은 그릇 몇 개. 그게 제 인생의 무게였어요.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가게 단골들이었죠. 아니, 그 며느리가 다 일군 가게를 어떻게 그렇게 내쫓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독하긴. 그래도 한마디 따지지도 않고 나오면 어떡해. 사람들은 저를 가엾어 하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했어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나왔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 박스 맨 아래 신문지로 꽁꽁 싸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만 꺼내 가만히 쓸어보았죠. 이 봉투를 보니 13년 전 그날이 어제처럼 떠오르더군요. 그때 저는 40 후반 2번째 결혼을 막 앞두고 있었습니다. 첫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작은 분식집을 하며 억척같이 모은 돈이 제게 있었어요. 평생 친정 하나 없이 혼자 버텨온 제가 이를 악물고 만든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예, 우리 아들이 가게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네가 보태면 어떻겠니? 어차피 한 식구 될 텐데. 어머니, 그럼 가게 명의는? 아이고, 그런 건 내 앞으로 해둬야 세금이면 몸에 깔끔하지. 가족끼리 명의가 무슨 대수야. 다 네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 말에 저는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을 그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돌아갔고요. 순진했죠.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태도가 싹 달라지더군요. 저는 어느새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며느리, 데리고 있는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게에 무엇을 부었는지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잊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빼앗겼어도 그 돈이 제 통장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흔적을 13년간 단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거든요. 통장 사본, 송금 영수증,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직접 적어준 차용 각서까지요. 봉투를 다시 신문지로 감싸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가 정말 어머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 봉투 안에는 작은 흔적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들어있었거든요. 13년간 그 가게를 청소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넣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 진짜 패였습니다. 쫓겨난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온 건 소란을 피워봤자 저들이 경계만 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싸움은 조용히 준비하는 법이니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누런 봉투 속 서류를 책상 위에 모두 펼쳐놓자 변호사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사모님, 이 정도 작은 출처면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의 실제 출연자가 사모님이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니까요. 그럼 그 가게 제가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쉽진 않겠지만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이쪽이네요. 변호사가 가리킨 건 봉투 맨 안쪽에 따로 보관해둔 또 다른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13년간 가게를 청소하면서 손에 넣게 된 것이었어요. 매일 새벽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시어머니가 무심코 흘려둔 장부며 계약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워두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가게 자리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가 2장씩 존재하더군요. 한 장은 실제 금액, 한 장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축소된 금액. 시어머니는 그렇게 13년간 이중계약으로 임대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려왔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버리지 않고 한 장 한 장 사본을 떠서 모아두었습니다. 언제 쓸지도 모른 채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 명의 다툼이 아니라 탈세 이중계약까지 얽힌 문서입니다. 가만히 계셨던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는 절차대로 가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댁은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재개발 소문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그 상가를 담보로 큰 돈을 끌어다 무리한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시누이는 가게를 맡았지만 장사를 해본 적 없으니 단골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가게는 텅텅 비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패가 다 갖춰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13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6개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 상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엇을 잃게 될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상가 앞은 어수선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 세무서 직원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끌어다 쓴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까지. 텅 빈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는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와 함께 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절 보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쫓겨난 며느리가 여긴 또 무슨 낯짝으로 왔어?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상가가 정말 어머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명의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저는 변호사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 13년 전 누가 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어머니가 직접 적어주신 차용 각서예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송금 내역하고 날짜까지 다 맞아떨어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 하더군요. 그건 가족끼리 보탠 거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증거요? 차고 넘치죠. 그리고 어머니. 저는 봉투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3년간 그 가게를 쓸고 닦으며 모은 2장씩 존재하던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어요. 이 가게에 이중으로 계약해서 13년간 세금 빼돌리신 거, 이것도 다 여기 있습니다. 세무서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평생 꼿꼿하던 사람이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러더니 제 바짓단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한 번만 살려다오, 제발.
13년을 데리고 있는 일꾼 취급하던 그 입에서 처음으로 얘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던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바짓단을 잡은 시어머니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만은 않더군요. 이기고 싶어서 13년을 견딘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한 번이라도 이 가게는 네 덕에 컸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결국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무릎 꿇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다니요. 가슴 한구석이 시리더군요.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안도와 이 나이에 결국 여기까지 와야 했나 하는 씁쓸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13년간 제 손을 떠나지 않던 그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쫓겨나던 날 조리대에 내려놓고 나왔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변호사가 정식 절차로 돌려준 이제는 제 이름이 적힌 가게의 열쇠였죠. 한때는 하녀의 표식이었던 그 열쇠가 이제는 진짜 주인의 증표가 되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철그렁. 익숙한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구나 하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